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해외 거래소 접속 차단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제부터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평소에 한 번이라도 이용하셨던 분들 굉장히 지금 타격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번 시간 한번 말씀드릴게요. 허점이 정말 많아요, 트래블룰이. 그런데 지금 또 한 번 터졌습니다. 여기 뒤에 좀 나와 있는 이 거래소들이 이제 더 이상 접속을 차단시켜가지고 국내에서는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어떠한 부분이 팩트고 어떠한 부분이 잘못된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왜 허점이 많은지 그리고 요것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해외 거래소 접속 차단 이거 걱정하실 필요가 굳이 없다라고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영상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불법 영업, 외국 코인 거래소 이용 못한다 해서 접속 제한 예정이라고 이렇게 떠요. 접속 제한 예정.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내용은 이런데요. 자, 보시면 일단은 8월 19일에 이렇게 보도자료에서 금융위에서 공시가 나온 게 있어요, 보도자료로.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의 미신고 국내 영업행위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맥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저도 많이 쓰고 있는 맥시, MEXC, 쿠코인 등 16개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를 특정 금융정보법에서 특근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를 했다 해서 쿠코인, MEXC, 페맥스, XT, 그 다음에 비트루, 그리고 ZB닷컴, 비트글로벌, 코인W, 코인EX, AAX, 줌맥스, 그 다음에 폴로니엑스, BTCEX, 그 다음에 BTCC, 디지파이넥스, 파이낸스 등의 16개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상기 외국 가상 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해서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해당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판매하거나 제휴 사업자를 통한 구매, 연계 등을 지원했다. 그래가지고 특근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 안내했음에도 상기 사업자는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추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은 거래소의 명단은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쿠코인, MEXC, 페맥스 등등등 해가지고 사이트도 나와 있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자, FIU는 지난달 22일 이들 사업자의 특근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했지만 미신고 영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근법에 따라서 국외에서 이루어진 영업이라 해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을 받는다. 또잉? 아무튼 미신고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라고 해서 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영업 신고가 제한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럴싸하네요, 그죠? 그래서 국내법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국외에서 이루어진더라도.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FIU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야, 그럼 국내에서 이제 접속 차단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신용카드사는 외국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 및 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시도할 예정이고, 정상 사업자에서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은 불가능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거래소들에서 여기 해외 거래소 또는 해외 거래소에서 기존 거래소로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아예 접속도 안 되지만 거래 자체를 안 되게 차단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네요, 그죠? 그래서 사업자가 특근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점을 FIU는 강조를 한다라고 해서 ISMS를 갖추지 않아서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금 세탁 방지 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 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이게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디지파이넥스는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한편 8월 18일에 당사 웹사이트와 앱의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하고 모든 거래소 내 원화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 서비스가 종료됨에도 여전히 디지파이넥스 최상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산관리, 거래, 입출금 등 모든 서비스는 전혀 지장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쿠코인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금 세탁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19일 오전 8시 기준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23,356달러로 한화 3,097만원인데 업비트의 1비트코인은 3,166만원으로 70만원가량 국내 거래의 가격이 높다라고 해서 최근 환율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전에는 가격 차이가 더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업비트하고 뭐 하여튼 다 달라요. 그쵸? 완전히 다 똑같을 순 없어요. 거래소별로. 그런데 업비트는 이만큼, 그 다음에 뭐 MXC만큼, 그 다음에 또 어디는 이만큼 해서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코인의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전에 왜 이런 거 있었죠? 업비트에서 내가 MEXC로 옮길 때, 자, 리플이나 트론을 산다. 그렇죠. 대표적인 예시가 이건데, 여기로 리플 트론을 보내. 그럼 막상 여기서부터가 이미 손해가 나게 돼 있어요. 왜? 자, 업비트나 트론은, 업비트에 있는 리플 트론은 가격이 막 비싸요. 예를 들면 900원 이렇다고 해요, 리플이. 그럼 여기는 막 한 86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보내는 순간 손해예요. 근데 이렇다 할지라도 이게 수수료가 싸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데,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한 3-4%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3%에서 4%? 이 정도로 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예시로 좀 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옮겨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한 코인을 국내 거래소 가상 지갑으로 받은 후에 매도에 출금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죠. 왜냐면 업비트가 더 비싸니까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돈을 갖다가 해외로 입금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조금 돈 좀 불려서 국내로 입금하면은 여기서 또 보너스가 생기게 되는 약간 이런 구조로 지금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자금 세탁이냐? 자금 세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나온 거는 그래요. 결론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트래블룰이 적용이 되고 있는 현황은 여기 나와요. 지금 총 35개의 거래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베이징 리서치, 페이코인, 델리오, 카르도, 큐비트, 오아시스 거래소, 하이퍼리즘, 마이키핀 월렛, 그 다음에 헥슬란트, 케이다, 코다, 에이프로비, 테넨텐, 캐셔레스트, 보라비트, 코인앤코인, 프라뱅, 비크몬, 오케이빅트, 비트레이드, 비블로, 한비코, 플레타, 코어닥스, 후오비 코리아,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BTX, 고팍스, 지닥, 플라이비, 비선, 코인원, 코빗, 업비트까지 이렇게 접수가 돼가지고 지금 신고가 된 현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결론은 이래요. 업비트에서는 트래블룰 여부를 떠나가지고 100만원 미만으로 해주면 오케이예요. 코인원, 코빗, 빗썸은 이상감지 거래가 아닌 이상은 100만원 이상 거래가 오케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 역시 거래소들에 대해 말하는 이상감지 거래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애매한 부분이 있고, 논리적으로는 100만원 이상 금액의 해외에서도 국내로 이제 들여오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기사들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국내 거래소 4대 거래소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해외 거래소 얘기를 할게요. 해외 거래소 16개 지금 적발된 곳을 얘기할게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 16개 적발된 곳에서 이 국내 거래소 4대로 옮기는 것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옮길 때는 어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업비트에서 여기 다른 16개 거래소로 옮길 때는 업비트는 100만원 미만으로 계속 그냥 입금을 해주면 상관이 없어요. 기존 트래블룰이랑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코인원, 코빗, 빗썸 같은 경우에는 역시 국내에서 해외로 갈 때는 100만원 미만은 상관이 없어요. 1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은 여기서는 그냥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해결이 됐어요. 그쵸? 근데 해외 16개에서 국내 거래소로 옮길 때는 어떠냐? 역시 해외에서 국내로 옮길 때도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100 미만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100 미만으로. 그 다음에 뭐 빗썸, 코빗, 코인원 같은 경우에 나머지 거는 이제 해외에서 국내로 옮길 때는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듯이 이상감지 거래라는 표현을 써요. 이 이상감지 거래는 과연 이게 자금 세탁에 뭐 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뭔가
답변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상감지 거래로 판단이 되면은 거래가 묶인다라고 돼 있지만 100만 원 이상의 금액도 해외에서 국내로, 그러니까 16개 지금 경고 받은 데서 국내로 들여오는 것도 일단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게 이 코인원코비 빗썸의 입장입니다. 애매하죠?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트래블룰은 기존에 원래 개념을 지을 때 자금 세탁 방지라고 했어요. 그쵸?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뿐만 아니라 이게 1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 이상이냐 100만 원 미만이냐 했을 때 일반적으로 100만 원 미만은 지금 모든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근데 100만 원 이상을 거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올 때 이 3개 거래소는 가능한데 여기는 업비트는 이제 100만 원 미만으로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적용이 돼요. 거래소마다 약간씩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금 세탁이 정말로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지금 16개 거래소만 얘기를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충분한 구조를 지금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방법만 연구한다면 충분히 잘 찾을 수 있거든요. 정부가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문제는 해외 거래소 차단이 되는 게 걱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해외 거래소 차단이 되기 전에 미리 해외 거래소로 돈 넣는 분들도 지금 꽤 많습니다. 왜? 이건 말 안 해도 되겠지만 굳이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해외 거래소가 차단되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미리 해외로 보내둔 돈을 접속으로 인해서 당장 자금이 묶이게 되거나 곤란한 상황이라면은 해외 거래소를 접속할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서 16개 해외 거래소에서 나중에 국내로 입금이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거래소별로 우리가 개인 지갑이 있죠. 카이카스나 메타마스크 이쪽에 옮기면 그만이에요. 이쪽에 옮기면 그만이다. 사실 이렇게 거래하면 되지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카이카스나 메타마스크는 어때요? 해외가 차단이 되더라도 우리는 이 카이카스나 메타마스크는 트래블룰에서 이미 등록이 된 거래소들 4대 거래소에다가 국내 거래소들이 있는데 이거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우리가 해외 거래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금 해외 거래소에 돈 많이 넣는 분들도 계세요. 왜? 해외 거래소 접속 차단시키면 뭐합니까? 우회하거나 다른 방법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진 않아요. 영상 끝에는 언급을 하겠지만. 자, 그래요. 어쨌든 뭐 이렇게 했을 때 귀찮은 거 딱 한 가지 있겠네요. 수수료 부분이 아주 조금은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한번 이제 16개 거래소가 차단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국내 거래소로 옮길 때는 우리가 개인 지갑으로 한번 옮겨주고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써야 되는 거 뭔지 아시죠? 이따 언급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어쨌든 그걸 쓰면 되고 그리고 지갑으로 개인 지갑으로 빼면은 그만입니다. 그러면 자금 세탁했는지 이거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물론 이것까지도 지갑 추적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상당하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금 세탁이 아니라 이 문제는 그냥 뭐 인권 침해라고 해야 되나요? 개인의 그런 모든 재산을 그냥 뭐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자금 세탁할 수 있는 대포 통장부터 싹 다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여태까지도 대포 통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방법들이나 허점들을 원천 차단할 게 아니라면은 굳이 특정 거래소를 대상으로 칼 빼든 척 하는 것은 전 너무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16개 거래소가 정말로 정부에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행을 하라 했는데 이행을 안 했다. 그래서 정부가 화가 났다. 그래서 칼을 빼대겠다 하면 저는 그건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거 자체가 과연 마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트래블룰 그 다음에 해외 거래소의 위기라고 또 볼 수 있겠는가라고 좀 평가를 해봤을 때는 전혀 전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해외 거래소만 마냥 차단한다? 우리가 뭐 굳이 이렇게 카이카스 메타마스크가 아니더라도 해외 거래소 접속 차단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제가 영상 끝에 말씀드리는 그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접속 차단 문제가 아닌 아무 걱정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해외 거래소에서 다른 16개가 아닌 바이낸스라든지 뭐 엘뱅크 막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로 옮겨가지고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또. 그죠? 근데 굳이 이 방법보다 그냥 개인 지갑으로 옮겨요. 개인 지갑으로 옮겨놓으면 여기서는 그냥 바로 국내 거래소로 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뭐 트래블로 이거 지갑 등록을 따로 해놔야겠죠. 업비트하고 뭐 카이카스라든지 또는 업비트하고 메타마스크라든지 이런 거 등록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뭐 이거를 갖다가 마치 이 자금 세탁 방지라는 명목으로 요거만 딱 잡겠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